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7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석해 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거기 직원들이 한 2,000명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자, 그래도 마음은 넉넉하시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대표 겸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상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이 방송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복지과 소사이어티 새날 등의 이제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100만 원 준다고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거 후원하시려면은 02-3272-2353, 02-3272-2353으로 전화 주시면은 됩니다. 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공약을 다 취합해가지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가다 보니까 예. 이번 주에 영등포 가봐고 동작을을 가게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운명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끝나가요. 예. 공천이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역시 언론을 윤석열이 장악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언론이 막 선동질하면은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고 민주당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올리면서 선거하면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수가 보였던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게 금방 그 미친이 드러날 것 같은 게요. 국민의힘의 현역 거취율이 15%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시끄럽지만 어쨌든 공천 혁명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는 그 본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개혁 의지가 있네라고 비춰질 거라서 지금은 시끄럽지만은 훨씬 더 실제로는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뭐 언론이 아무리 카바쳐주고 한다 하더라도 카바쳐줘요? 예. 대형병원 원장님이 카바쳐준다는 그 저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라고 하더만요. 예. 어쨌든 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 시간에 우리 푸나님이 방송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지금 이 민주당의 선거 대비 공천 전략은 단순하게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부의 정권 교체까지 내다보면서 같이 일할 동지들을 그 선발해서 규합하고 유능한 선수들을 포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을 영입하는 그런 기회로까지 다각도로 포석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올바른 그 분석이고 성견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을 좀 엿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주 저는 거꾸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어쨌건 이제 막상 각 지역구별로 매치업이 되면은 차이가 날 거다. 예. 저 사람 또 나왔어? 아니, 저 사람 저번에는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야,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뭐 어디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여론이 확 달라질 측면이 있고. 아까 이 전 방송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안 바뀌었다는 증빙을 우리가 한번 해드렸어요. 패널 조사 이런 조사를 봤더니 여전히 10% 이상 차이가 나더라.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천의 특징을 요약한다면요? 그 일단 그 이 자체가 시끄럽다는 것은 개혁 공천이다. 그리고 실속이 있는 그 진짜 일꾼들을 저 발굴해서 뽑아서 한 공천이었다. 이런, 그러고 단순하게 총선뿐만 아니고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엉망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을 망가뜨려도 민주당 지지도가 그 별로 변하지 않고, 물론 앞서긴 하지만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변혁 의지까지 보여주는 공천이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면요 인재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만한 사람, 예를 들면 홍남기 같은 사람을 기재부 장관을 임명해 놓으면 차기 정부에도 역할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인재풀 만드는 과정, 본인의 대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체질을 확 바꾸는 과정,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 거기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의원들을 유능해야 되는데 그 단초가 이번 공천에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아프고 힘들지만은 국민들이 결국 이해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각 지역 4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리실 역은 영등포 갑역입니다. 예. 내리실 문은 지금 오른쪽이네요. 예, 영등포 갑은 88년도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제 영등포구에서 이 갑과 을로 분구가 됐고요. 여기는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영등포동, 당산 1, 2동, 도림동, 물레동, 양평 1동, 2동, 신길동 3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요즘 가장 시끄러운 전 국회 부의장 했던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 국민의힘으로 오늘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탈당을 했던 이유가 하위 20%라는 통보에 반발해서 탈당을 했는데 과연 탈당할 만큼의 그 역할을 했나 싶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만큼 김영주 특집. 예. 여기에 이제 그 옛날에는 김명섭 의원이라고 이 지역에서 해장하던 분도 두 분이나 연달아 당선되었고 또 전여우 의원 또 당선되었던 곳인데 여기를 김명주 의원이 이제 19대, 20대, 21대 연달아 3번을 당선된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제 비례였었고. 예. 그 첫 번째는 그 17대 비례대표로 왔었고요. 그다음에 19, 20, 21대 해서 지금 4선째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 의정 활동은 잘했을까요? 예, 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 총 107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는데 가결 4건으로 3.7%, 20대의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인데 가결 1건 2%,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인데 가결 7건으로 16%. 그래서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선수가 높아질수록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7% 21대 예. 때는. 야, 근데 국회 부의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국회를 두루 했을 때 뭔가 더 노력을 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공약과도 연관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패턴 하나 발견했잖아요. 공약을 해놓고 입법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식이 쑤여갖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천에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앞방송 지난 시간 방송에서 우리의 공약 평가 결과하고 민주당 그 공천 결과가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도 계신데 누가 봐도 그럴만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런 민주당의 그 평가 지표 같은 거 모르고 공약만 분석했는데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 출마 예정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매치업이. 예. 일단 그 김영주 현 의원이 탈당을 해버리면서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전략공천이 됐는데요. 이분이 그 70년생입니다. 젊고 그 직전 영등포 구청장하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한 분인데 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영등포 구청장 하면서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굉장히 많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하고 출마 선언도 하고 했는데 뭐 김기남 공학원 이사장 또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 신종기 한국환경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명수 국민의힘 중앙 그 위원회 그 재정금융분과위원장 같은 여러분들이 등록했지만은 아마 오늘 분위기로서는 김영주 탈당하고 다시 입당한 이 의원이 아마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예. 최현일은 70년생이고 예. 김영주는 55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올해 70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영주를 그 자리에 비워놓고 전략 공천한다는 거잖아요. 예. 나머지 있던 사람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해야 한다고 그랬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조직이 다 이제 동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뭐 민주당이 있던 조직을 일부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찐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여기 동의를 안 해줄 거라서 예. 그 좀 힘든 선거를 치러야 되고 또 여기다가 우리공화당의 변성근 조직 부총장, 자유통일당에서 신백훈 정의학당 후보,
또 개혁신당에서는 김한중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출마해갖고 보수표를 쫙 나눠갈 거라서 아마 쉽지 않은 선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김영주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모두 다 하루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도 사실상 공약의 구체성도 없었고 진정성도 없어서 하루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제2 세종문화회관을 조기 완공하겠다. 2019년 12월에 서울시가 영등포구 물레동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2023년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여의도를 또 변경했고요. 아직 뭐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할 목표지만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정 과제인 신안산선을 24년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33%입니다.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 이고요. 당산역 2호선 역사를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작년 말 기준 서울 메트로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 원입니다. 뭐 역시 당산역 현대화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달성 가능성은 하루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에 달성 등이 하나도 없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적절성이요? 예,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차단 숲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숲을 만든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차단 안 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도 있고 또 서해안에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또 가장 많은 것은 차량 때문에 발생한 미세먼지들인데 오염원을 줄여야지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하는데 대중국 관계 이렇게 악화시켜버린 상태에서 뭐 그렇고 이 탄소 제로 이런 것도 추진을 안 하는 현 정부에서는 이 공약은 자체가 추진도 안 되지만은 무엇보다 차단 숲을 만들기보다는 가로수 좀 더 많이 심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학계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등포에다가 의료특구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영등포구에 대형 병원도 없고 이 성형외과 피부과같이 강남구에 있는 그런 특화된 병원도 없는 상태라서 이것도 도저히 이 지역에는 맞지 않는 적전성이 떨어지는 거의 없는 그런 정도의 공약이고요. 영등포 역 앞에요. 예. 피부과, 예. 안과, 치과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조만조만 걸 가지고 의료특구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그런 것이고 메디컬 클러스터 추진도 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이 태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쪽하고 뭐 기술 경쟁이요, 가격 경쟁이요, 서비스 경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난데없이 왜 영등포를 메디컬 특구로 메디컬 클러스터로 하겠다는지 이게 공약 나온 배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공약입니다. 예. 자, 적절성도 그렇고요.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도림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 공영 주차장 중 몇 %를 할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요. 당산 일동의 나쁜 카페 골목 재생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흥업소를 대체할 상업시설이라든지 주민 소득 향상 지원 방안 등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신길 3동에 맘스 스테이션을 만들겠다. 맘스 스테이션이 어린이 성하차장을 얘기합니다. 시범 설치할 숫자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달성 여부도 어려워 또 측정도 어려운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측정 가능성을 하루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새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약 이렇게 되지 마라.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출마한 사람들 공약도 한번 검증해 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대로 반영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예. 운영성도 아주 하루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허망한 정도의 공약이 많은데요. AI 기술 대비 첨단 미래교실, 융복합 교육 환경 조성 이런 것을 공약을 했는데 일단 AI 관련된 교구제도 지금 제대로 없고 교사도 지금 양성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육부도 무슨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만 선언해놓고 아무 콘텐츠가 없어서 지금 교사들로부터 욕먹고 배척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래의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아트 드림 센터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대학교에 있는 저 미대나 이런 데서도 이 미래 아티스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저 교재도 없는 상황에서 영등포구 차원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당산 이동에 그 있는 당산역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도 공무원이 역세권을 활성화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백종원 거리 같이 그쪽에 상인들이나 또 민간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뭐 익선동 그 활성화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성공 사례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 해야지 공약을 던지고 구청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야, 다음은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봐도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동선 자체가 기재부 예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해서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양평 이동의 안양천 종합체육공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마철 침수 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비가 올 때마다 유지 보수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될 것으로 예정되어서 합리성을 낮게 평가했고요. 양평이동 인공폭포공원 및 지상생태공원과 전망대를 설치하겠다. 인공폭포공원 자체 79년도 개장한 이후로 2019년도에 철거하려다 복원은 했지만은 뭐 생태공원이나 전망대까지 설치할 필요성은 낮은 그런 지역이라서 합리성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의정 활동도 못해. 공약 이행 평가도 낮아. 컷오프 시켜야죠. 예, 컷오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뭐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억울할 근거가 없구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거의 전무한 느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초선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사선의 국회 부회장까지 한 중진 의원인데 공약을 이런 식으로 내지른 것 자체가 좀 너무 거저먹기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국노총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노총에서 버린 지 오래된다고 뭐 신경도 안 쓴다 그러더만요. 원래 이제 배구 선수, 농구 선수 하다가 이제 농구 선수 은퇴하고 그 회사에 노조 하다가 민주당에 픽업돼서 사선하신 건데, 야 이런 분들이 진짜.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저 국정이 시끄러울 때 일본에 골프 여행 갈 계획 세우다가 들켜갖고 맛이 나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국회의원이란 배지하고 그런 그 놀러 다니는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기 갈 곳을 잘 찾아갔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등포하고요. 동작을 사이에 동작갑이 있죠. 동작을로 갈게요. 다음 내리 실력은 동작을역입니다. 여기 또 역시 내리실 문은 오른쪽이네요. 자, 동작을. 여기도 똑같이 13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88년도에 이제 그 신설된 지역구인데요. 상도 1동, 흑성동, 흑석동, 사당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돼 있고 이 상도 1동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상도동 그 집이라고 이 김영삼 대통령의 자택이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동네 이제 중대, 또 숭실대, 총신대, 또 서울현충원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인데 이수진 의원은 여기는 지금까지 이제 뭐 그 정몽준 의원이 재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했을 때 나경원이 재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19대 20대를 선거를 당선이 됐었고 그다음에 21대에 이수진 의원이 판사다 나와 가지고 전략공천돼서 당선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옆 지역구기도 하고 같은 동작구라서 대충 분위기 아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냥 나경원은 원래 동작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이 선거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나경원이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못해서입니다. 지역 활동을 뭐 잘한다 못한다 의정 활동도 보면 우리가 내놓은 대표 선수가 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뭔가 딕션도 안 좋아, 뭔가 태도도 안 좋아 그러면 자꾸 부끄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찍을만 해야지 찍어주지 이런 이야기를 그 듣던 곳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하이평가해갖고 탈락을 해주니까 참 잘됐다 싶은데 거기에 또 유삼영 총경이 공천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제가 이쪽 동작을 공천에 대한 비하인드를 좀 알아요.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비하인드 특집으로 할게요.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자, 지금 그러면은
21대 이수진의 의정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발의를 했는데 가결 4건으로 4%, 계류 78건, 대안 반영 폐기 10건, 뭐 통과율은 4%에 불과합니다. 의정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잘해야 되거든요. 네. 지역 활동을 잘한다든가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든가 법안을 통과시켜 노력했다 이런 게 아니라 존재감들이 없어. 근데 가끔씩 미디어에 나올 때는 당원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자, 동작을 출마 예상자 지금 매치업 됐죠 이제. 예. 그래서 일단 이수진 현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이 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이 되었고 여기를 유삼영 전 총경이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유삼영 총경은 여러분 아신 대로 이 부산 영도경찰서장이나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같이 경찰대학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 가다가 이제 전국 총경회의 그거 주재해가지고 자천되고 결국 옷을 벗게 됐던 그런 분인데 그 여기에 이제 공천되면서 아주 대립구도가 이 정확하게 형성되게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여기는 대통령이 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 상근 위원장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출마하지 말라고 나경원 의원을 시켜놨는데 그걸 갑자기 사퇴를 하고 다시 이제 이쪽에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17, 18, 19, 20대를 그 당선됐던 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한승민 한날당 그 동대문 갑 지구당 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예.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나경원 의원하고 유삼영 총경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삼영 총경이 패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경원과 사실 이 지역구 안 가려고 한 7명이 4.1 아니 그러니까 거절했던 지역이에요. 내가 가겠어. 나 유삼영 다시 본 거죠. 진짜 이 양반 패기가 있구나. 이러면 지지층들이 유삼영 돕고요. 예.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동작을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총동원돼서 유삼영 돕고 있다. 예. 당선시켜보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좀 쉽게 하려면 본인 연고지인 부산 영도하고 또 대동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서구가 지금 통합선거구라서 그런 쪽에 나갔으면 좀 쉽게 될 수 있을 건데 굳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서 또 이수진 의원이 지역 조직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힘들게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후보가 용기 있게 고군분투하면 돕는 당원들 지지자들 많아져요. 예. 자, 이수진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수진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전체 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공약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고 또 자신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국회의원의 국회 불출석 시 세비를 삭감하겠다. 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0개 이상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건 한 건도 없고요. 뭐 세비가 계속 인상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법관 구성의 다양함이 비판검사 탄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1년 양성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만은 본인이 사직하면서 각하되는 그런 상태고요.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법관 평가를 실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의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5개국 중 155입니다. 상당히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생활 보호니 이런 이유를 들면서 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약 달성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약 달성 가능성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예, 적절성 볼까요? 예, 적절성도 그 하로 평가됐는데 동작구를 4차 산업혁명 창업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동작구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하려고요? 나도 궁금한데. 빨리 해줘. 예, 이걸 듣고서 연관된 데가 아무 데도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수미로로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확대 조성하겠다 했는데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로, 동숭동 대학로도 존폐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여기에 돈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자연 발생적인 대학로도 지금 없는 그런 동네인데 대학교 몇 개 있다고 해서 이 문화의 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싶고 청소년들이 은퇴 세대와 서로 교류하는 세대 협력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 세대 협력보다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약의 적절성에 있어서 하로 평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선임을 감안하더라도 좀 공약 자체가 뜬구름 잡기식이었다 이런 거고. 예, 그리고 본인이 판사를 했기 때문에 사법 체계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 건데 본인이 사법 개혁에 관해서 했던 건 하나도 추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육성 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원할 사업의 규모라든지 방법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서 측정할 수 없었고요. 코로나19 극복 동작 구민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동작 구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라든지 대상도 없고요. 스마트 안전마을 사업을 확대하겠다. 스마트 안전마을이라는 것의 개념 정의라든지 확대할 목표 뭐 이런 부분도 없어서 상당히 모호한 공약이라서 적정 가능성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여야를 떠나가지고 쓰레기 같은 공약이다 이렇게 봐요. 예. 대충 좋은 말 갖다 붙여놓고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게 하는 그 공간에다가 정말 작은 거라도 공약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다음에 운영성 보겠습니다. 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라는 게 2004년도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이것도 지금 역할이 불분명해서 존폐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족 형태별,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학교 폭력과 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공약인데 이것도 이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경찰과 녹색 어머니에 또 학생 자치회 뭐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내부 고발 시스템 같은 것도 좀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게 뭐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그런 공약이고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확대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공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모두 다 운영성이 제로로 평가됐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유일한 저출산 대책이 아빠들 출산 휴가 한 달. 예. 참 그런 거 비슷하네. 자, 합리성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수상 내조와 휴식 공간 등 한강 특구 동작을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한강에는 반포, 여의도, 뚝섬에 수상 레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 설치에도 뭐 활성화가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예. 중앙대와 숭실대 인근에 창업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렴한 임대료라든 우수 인재, 풍부한 즐길거리가 확보돼야 스타트업이 몰리는데 지역에 이런 기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보은회관과 서울 수복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뭐 특히 서울 수복 기념관은 2019년도에 국립현충원 인근 공터에 건설한다고 발표한 그런 상태인데 아직 추진 실적이 전혀 없고 용산 전쟁 기념관에 관련 코너가 이미 잘 되어 있어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합리성을 하로 판단했습니다. 중자 하나가 없구만요. 중자. 예. 무슨 음식 시키는 것도 아니고 소자 중자 이런 건데. 예. 자, 여기까지 동작 을이었고요.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자, 강남 갑으로 갑니다. 예, 여기 강남 갑은 13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인데요. 강남구 신사동, 논현 1동, 2동, 압구정동, 청담동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대강 분위기가 짐작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찐 강남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구가 2016년 20대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로 분구화되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해갖고 병까지 신설되어서 이 강남구 갑 지역에 있던 이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는 뭐 대대로 한 분도 보수가 아닌 분이 당선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보수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서상목, 최병열, 이종구, 심윤조 또 이종구 이렇게 되는 곳에 난데없이 탈북자인 태영호를 공천해서 어쨌든 그 보수에서 공천해주면 당선되는 곳이니까 예. 당선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지역 보고 놀랐잖아요, 진짜. 어떻게 태호까지 당선시키냐. 그러니까 강남 갑과 병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고 예. 그나마 어리. 이따가 나오겠지만 강남 을은 조금 더 낫고 이런 거예요. 예. 자, 어쨌건 재밌는 게 강남 갑과 강남 을을 할 거잖아요. 예. 둘 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바꿨어. 예. 진짜 희한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건 그 태영호는 구로울로 넘어가서 예. 구로울에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버리는 카드잖아요. 국민의힘이. 태영호는 한 번 했으니까 다른 지역 공천해 주는데 절대 당선 안 되는 지역 이렇게 된 예. 거예요. 그 특히 윤건영 의원하고 맞대결로 윤건영 의원이 지역구 관리도 탄탄하게 하고 뭐 네. 평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날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다음에 태영호가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태영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발의했는데 가결 4건, 계류 85건, 대안 반영 폐기 19건, 통과율은 3%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로 보면은 저 뭐 국제 질병 퇴치 기금법,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북한 탈북 주민 뭐 이런 건데요. 주로. 예. 강남하고 상관이 없어. 예, 상관없는 법이고 아마 강남 구민들은 뭐 저 누가 저 의원이 되든지 간에 자기 삶하고 별 상관없다 생각하는지 이렇게 탈북자를 해도 이 강남 1번지에서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강남 갑에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예, 여기에 그 아직 확정이 안 돼서 6명이 지금 붙어 있는데 여기는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숙 전 서전대학교 초빙 교수 또 서영신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고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하고 김혜령 대변인 또 공천 신청했고 오병주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공천 신청을 했는데 여기다가 또 그 난데없이 압구정동 주민센터 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인 최명용 씨하고 최태희 전 당협 그 당원협의회 미래세대 위원장 또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6명이나 붙었는데 이분들은 그 인지도나 비중에 있어서 왜 나온지를 좀 모르는 분들인데 아마 이 모든 6명을 제끼고 낙하산으로 누가 그 검사 출신 내려앉지 않겠나라는 것이 예상되는 곳인데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태형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돼 있고요.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김용만 저 정책위원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이고 무소속으로 커피 전문점 하는 하경의 대표도 지금 네. 저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건 소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시간 아까운데. 예, 그래도 저 우리가 성실하게 혹시 아는 분 아니에요? 여기 PPL 아니야 지금? 커피숍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 민주당이요 강남 밥가리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에도 민주당 지금 이따 강남을 이야기하겠지만 강청희 후보 같은 분들 공천하면은 예, 밥가리 좀 하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예. 자, 지금 그러면 태영호는 얼마나 공약을 잘 지켰을까요? 네, 태영호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뭐 달성 가능성 적절성 5가지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모두 하루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통일 한국을 개념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오히려 더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위례 신사선 조기 착공 및 청담 사거리역을 신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례 신사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은 지금 15년째 전혀 진척이 없는 답보 상태라서 희망 고문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뭐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달성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성 가능성이 없네. 예. 야, 평화를 정착시키고 선제 타격 막아라. 자, 적절성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참 황당한 그 공약인데 파탄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겠다라고 공약인데 무엇이 파탄 났으면 어떻게 바로잡겠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성뿐만 아니고 측정 가능성도 이게 제로인 그런 공약인데요. 시장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 이런 것도 좋은 나라 만들겠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 여러 가지 지금 내수 경기 침체라든지 엄청나게 그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거꾸로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고요.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 인하를 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 상속 면제 한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특히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30억 원까지가 면제되기 때문에 30억 원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얼마나 되겠습니까? 0.00000 공시가 기준이니까. 예, 그것도 공시가 기준이니까. 예. 이게 뭐 그 의미 없는 공약인데 그래도 굳이 상위 0.0몇 프로를 보살펴 드리려고 이런 공약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나쁜 공약. 자, 예. 다음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실패한 경제 정책을 폐기하겠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요. 안전진단 기준을 생활 안전의 비중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반영할 비중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 그것도 밝히지 않았고요.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서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실천하는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자리가 무엇인지 몇 개를 창출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서 측정 가능성을 하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운영성 보겠습니다. 예. 강남에 미래 혁신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걸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공약했는데 일단 여러분 아신 대로 ICT 기업들은 판교나 마곡에 다 가버렸고 바이오 기업들은 홍릉이나 송도로 이전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란 밸리 자체가 지금 몰락하고 있고 그 건물들이 임대가 막 안 돼서 공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그 미래 혁신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그 실제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고요. 테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겠다 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벤처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체가 없습니다. 구로구나 금천구 같이 사무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식비가 저렴한 이런 쪽하고 어떻게 경쟁하겠다는 내용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프리를 좋아하는데 앞서 교통문제 프리를 공약했는데 반려동물 케어 프리 제도를 또 공약했는데 그 사람 그 의료보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케어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일단은 국민들이 용납을 할 것인지 뭐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돈 많은 분들은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굳이 서민들의 돈까지 세금까지 끌어가지고 반려동물을 케어하자는 공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합리성 갑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가 종부세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2022년부터 60%가 지금 현재 적용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지역 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5월까지 한시지역으로 유예는 했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카프리 강남 컬처 에비뉴를 조성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쇠퇴하고 있는 중이고 자업능거리와 상권 활성화는 연계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합리성이 낮은 공약이라 평가했습니다. 예, 진짜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공약이 없네요. 그래도 이제 북한의 영국 공사를 해서 그런지 영어를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프리는 공약에서 뭐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자유. 예. 자, 강남갑이었고요. 강남갑에서 태영호는 구로로 튀었어요. 예. 자, 그럼 강남으로는 어떨까요? 예. 강남을 또 이제 마찬가지로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곳인데 강남구 개포 1동, 개포 2동, 개포 4동, 1원동, 1원 1동, 1원 2동, 수수동, 세곡동 이렇게 하면 대강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떠오르시죠? 여기도 이제 강남구 선거구로 대치동이 빠지면서 그 남은 구역만 하게 됐는데 박진호 의원이 이 외교부 장관을 두 번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강남에서 못하고 서대문구로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그 서대문구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하고 맞붙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는 역대급 무능 외교장관이에요. 예. 어차피 이 사람 퇴출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종섭이랑 예. 국방부 장관이랑. 그런데 이 강남에 두 번은 못 주고 야 이제 서대문으로 가 이렇게 이게 무슨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임장하듯 예. 지역구를
민주당의 지금 김용호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이분은 또 김상현 의원의 아드님이시기도 하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지금 강남을 예, 의정 활동을 한번 보면은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입니다. 계류가 24건이고 가결된 법안은 0건, 0%입니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도 총 5건인데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21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은 한 건도 통과하지 와. 지금까지 본 의원 중에 예. 유일합니다. 법안 통과 제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119대 29 같은 짓을 하고 그럼 그거로 잘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네. 야 이거 저 김용호 후보님 받아주세요. 떡스 참 어떻게 아니 그냥 뒷걸음쳐도 한두 개는 통과되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도 통과되는데 예, 심하네. 제로로까지 만들 수 있는지 아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강남을 출마자 예상자들이요. 예. 여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홍사덕 의원이나 공성진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당선되다가 전현희 의원이 지난 20대에 한번 당선됐던 곳이라서 그 준비만 되면 그 안 되는 곳은 아니라는 선례를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펙되고 인물 되면 그렇습니다. 당선시켜 주기도 하는 곳. 근데 여기를 그 인재 영입인 강청희 그 후보가 그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좀 일반 그 흉부외과 의사인데 일반적인 의사 길을 가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상무의사를 역임하고 또 한국 공공조직은행장 또 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공천 시설을 해하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덥석 이제 전략 공천을 해준 그런 곳이고 설마 웬 떡이냐 그랬어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다들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분은 내 살던 곳이 이 강남을이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처음에는 무슨 돈키호테가 아닌가 무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진정성을 지역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이상구 원장님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요. 예. 저번에 한번 우리 인터뷰를 했을 때 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이 강남 갑이나 을 모두 다 이제 알짜배기 자리라 생각해서 그 검사를 꽂지 않겠나라고 예상은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나오면 이제 싸움이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유승민 의원을 추천하자, 공천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은 현 지도부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진 공약 이행 평가 볼까요? 예. 박진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그 달성 가능성, 적절성 5가지 영역으로 다 평가해 보니까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루 이렇게 평가되었고요. 본인이 외교부 장관을 2번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 오래 했지만은 그 공약 이행도라 이런 부분들은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위례 가천선 GTX 수서 강주선을 빨리 완료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례 가천선 2008년부터 추진하지만 아직까지 그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개포 사동 양재 RNCD 지구를 조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이름을 갑자기 또 AI 핵심지구로도 수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학 연계를 통한 청소년 AI 센터를 건립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센터의 운영 목적도 없지만은 건립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달성 가능성을 하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자, 적절성이요? 예, 이분이 종부세, 초과이익 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같은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 전면 개편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전면 개편에 준하는 이 세제 완화를 해서 뭐 본의 아니게 이 공약들은 그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ICT 벤처를 위한 리빙랩 기반을 조성해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강남구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로 서울 로봇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로봇 관련해서 고등학교 출신 자 수준으로 기업이나 그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이미 대구시가
로봇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경남 창원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이미 그 센터도 만들어지고 꽤 많이 하고 있어서 강남이 그 ICT 벤처 리빙랩 기반으로 로봇 특구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또 이분이 그 하버드 나오고 뭐 외교부 장관도 하다 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그 기업들하고 연계를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사람들 생각에는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옥스퍼드 대학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이 국가도 아니고 이게 강남구하고 이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할 리도 없고 특히 대치동에 영어 학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옥스퍼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약은 아마 적절성 자체가 지금 제로를 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국 영어 배우라는 거죠? 예. 영국 영어는 미국식 영어보다는 좀 옛날 거잖아요. 예. 자, 측정 가능성 볼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어린이 놀이터를 확충하겠다. 늘릴 놀이터의 숫자나 시설 뭐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구룡마을과 그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갈등 없는 특화 지구를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가장 지금 낙후된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주민들은 분양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래서 지금 대치 중이라서 뭐 전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측정 가능성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운영성 볼게요.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연계해서 앞서 말씀드릴 때도 옥스퍼드 대학 실리콘밸리, 뭐 하버드대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스타트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국가 차원에서의 실리콘밸리하고 연계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강남구를 실리콘밸리가 왜 관심 가져줄 것인지 또 세곡 디지털밸리 조성을 해서 로봇밸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앞서 보신 대로 로봇 고등학교 하나 가지고 강남구가 그 로봇 관련 스타트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년 전 임대주택 분양가를 전환가를 합리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미 20년에 감정평가액이 아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안을 제출했지만은 아직도 이거는 전혀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류 중이라서 이것도 공약이 그 운영성이 그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합리성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진한 실적도 없고 뭐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개포 사동 국악고 앞을 국악기를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야간 경관을 조명 등 몇 개 다는 걸로 랜드마크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 예산 낭비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공항은 VIP 전용기라든지 국정원의 건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가 운영되고 있고 미군 헬기기 부대가 사용하고 있어서 소파 협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전하는 것이 그러네요. 불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합리적이 않은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나 잘 알 건데 어떻게 이 그 안 되는 공약을 이렇게 버젓이 자기 이름을 내걸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러울 진짜 이 사람들 그래놓고 공약 하나도 안 지키고 의정활동 법안 0건 이던 사람이 또 서대문으로 날아가는 이 몰상식한 집단. 심판해야 됩니다, 이거. 예. 자, 종합. 예. 우선 그 영등포구 갑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은 의료특구 메디칼 클러스터 첨단 미래교실 뭐 아트 드림센터 같이 달성도 어렵고 적시성이 낮은 공약들을 많이 했고 또 전철역 현대화하고 신축하겠다 종합체육관 건설하겠다 이런 예산 낭비 인프라 투자 관련 공약이 많았고 그나마도 하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위평가 받고 탈락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만일 이분이 안 떨어졌다면 거꾸로 공정성과 직설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동작구 의뢰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세비 삭감, 판검사 탄핵, 판결문 공개 같은 것들은 공약을 했지만은 본인이 노력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걸 자기가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이슈화시킨 데 썼는데 급급했고 창업특구나 창업문화거리, 청년 창업 육성 같은 지역의 실정이나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공약들을 다 제시했었고요. 아무리 강남이라 하지만은 태영호 의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안보 정책 수정, 실패한 경제정책 폐기, 시장경제 활성화 이런 그야말로 정치성 구호만으로
그 공약을 내걸는데 이것도 하나도 뭐 하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그 공약이어서 실은 그 가능성도 없지만 실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그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이나 상속 증여세 폐지 이런 것들은 특정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한 것으로 강남구 갑에 전체적으로 이 공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강남구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은 실제로 많지 않은 그런 공약들도 이 무채명하게 내질렀더라. 그러니까 박진호는 앞서 이야기 들으신 대로 뭐 옥스퍼드 연계, 실리콘밸리 연계 이런 것들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특히나 이 세곡 디지털밸리나 양재 R&D 지구, 로봇 지구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포장은 많이 했는데 현실성 없는 그런 공약을 했고 특히 소파 관련돼서 그 불가능한 공약을 그 외교부 장관 출신이 이렇게 내걸었다는 것은 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아이고 진짜 무능. 그리고 살짝 지역구 옮겨가 버리고 예의도 아니죠. 민주당에서 만약에 저렇게 했고 어디 지역에서 저렇게 옮겨가고 이런 방식으로 공천했다 그러면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영 의원이나 그 박진호 의원 사례를 보면서 강남 구민들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자존심이 있다면 좀 기본이 된 후보를 뽑도록 이번에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박진 수준이 태영호랑 똑같은 겁니다. 큰 차이 별로 없어요.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몇 회를 하면 정권 교체가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372회 하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 지상파 통틀어서 가장 시그니처 방송은 공약 이행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이면 이제 거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아직 공약을 많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새로 출마한 분들의 공약도 분석하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하라고 좀 컨설팅 해주는 그런 내용도 해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